안녕하십니까? 도리킴 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은 코코본드와 본드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코코본드는 컨틴전트 컨버터블 반드의 약자로 조건부자본증권이라고 해석합니다. 은행이 발행하는 채권의 일종으로 은행의 자본금 강화를 목적으로 하며 위험 수준이 높은 은행의 자본 강화를 위해 사용됩니다. 코코본드는 일반적인 채권과 달리 이자 지급이 조건부로 이루어지며 은행의 재무 상황이 악화될 경우 채권이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손실이 전가되는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부 조치는 은행의 자본금 보유 비율을 유지하고 금융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코코본드는 위험 요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채권보다 높은 이자율을 제공합니다. 이로 인해 투자자들은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은행은 책임지지 않을 수 있는 안정적인 자금을 확보할 수 있고 투자자들은 높은 이자를 얻을 수 있으므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 금융상품으로 분류됩니다. 은행 부실화 때는 원금 손실 위험도 있다고 하지만 사실 거대 은행이 부실화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SVB 파산 사태로 이어진 CS 인수로 인해 은행의 부실화가 생기면서 코코본드의 위험성이 발동된 것입니다. 스위스 최대 은행 UBS가 CS를 인수하면서 스위스 정부는 코코본드를 전액 상각할 수 있도록 모든 절차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CS가 발행한 22조 원의 코코본드가 휴지 조각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코코본드에 대해 불신이 생겼습니다. 코코본드의 특성상 은행이 위험에 빠졌을 때 발행하는 것이었는데 지금은 누가 보아도 은행이 망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코코본드가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러티브가 결국 은행의 주가를 떨어뜨리면서 세계 은행에 대한 불안감을 나타냈습니다. 예금주들이 인출을 하는 뱅크런과 같이 채권 투자자들이 채권을 매도하거나 환매하는 본드런이 일어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본드런이 대규모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채권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채권 가격이 급락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도이치뱅크가 위기에 처한 이유도 동일합니다. 도이치뱅크는 코코본드를 총자본 대비 27%를 발행하여 자기자본 비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채권의 특성상 만기 시에 차원 발행을 하여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의 분위기상 코코본드가 안 팔리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코코본드의 발행은 2018년부터 급격하게 증가하여 2023년 3월 기준 5대 금융권에서 발행된 코코본드의 규모는 총 31조 5천억 원입니다. 금융은 돈의 가치를 잃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최초의 은행이었던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은행은 금화의 가치를 객관화시키면서 탄생했습니다. 은행의 본질은 돈의 가치를 정확하게 유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은행은 코코본드와 같은 위험 높은 상품을 판매하면서 신용을 잃고 있습니다. 돈의 가치를 유지시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를 반증하는 것이 가상화폐의 급등입니다. 대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이 4%가 상승하며 28,0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돈이 갈 곳이 없다 보니 가장 위험한 자산인 가상화폐로 몰리고 있습니다. 은행의 존재 목적이 재정립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사골론평. 우리나라의 정서상 은행은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정부도 금융기관도 모두 우리는 걱정 없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1876년에 설립되어 1942년에 여러 은행을 합병하며 캐칭하여 설립된 조흥은행을 알지 못합니다. 산업화를 이끌었던 주택은행과 외환은행을 모릅니다. IMF 때만 해도 은행이 문제가 생겼을 때 국가가 보증을 해주고 인수합병을 통해서 예금자들을 보호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국가 채무는 1000조가 넘을 전망입니다. 국가 부채도 2000조를 향하고 있습니다. 가계대출도 2000조에 가깝습니다. 은행이 쓰러진다면 은행에 대출을 하고 있는 개인에게도 상당한 파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연체율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의 연체도 55%가 증가했고 신용대출은 건국 이래 최대 금액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제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SVB은행에서 발생된 금융지진이 쓰나미가 되어 이제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금리 인상으로 인한 경제 침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오래 갈 것 같습니다. 1980년대 말 미국의 금리는 20%까지 올랐습니다. 그때도 명분은 인플레이션이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4%가 될 때까지 금리 인상은 계속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죽겠다고 난리가 났지만 패드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개인의 생존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상 사골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